인도와 파키스탄이 무력 충돌 사흘 만에 미국의 중재로 전면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인도 정부는 휴전 발표 몇 시간 만에 파키스탄이 협정을 어겼다고 주장해 불안한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이번 시간 함께 하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이명환 소장님, 태상호 기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카슈미르 지역 파헬감에서 끔찍한 테러가 발생하면서 인도, 파키스탄 양 국가 내 충돌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두 분과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당시 상황 어땠는지 좀 짚어주시죠. 정확한 지점은 바이살란 계곡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이살란 계곡에 붙어있는 바이살란 밸리 리조트의 잔디밭 인근에서 테러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곳은 히말라야 산맥에 인접한 곳으로 너무 경관이 아름다워서 별칭 자체가 작은 스위스, 양치기들의 계곡이라고 불리던 곳이에요. 네. 4월 같은 경우에는 비수기에 속하는데 이상 기온 때문에 관광객이 평년보다 조금 빨리 그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테러 사건 자체는 오후 2시 45분에 발생을 했는데요. 잔디밭 인근 숲속에 AK 소총 등 소화기로 무장한 테러범들이 위장복을 입고 대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총기를 발사하면서 공격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총 26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당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숫자 중에 하나는 이 사망한 사람의 숫자가 부상자보다 높다는 건데 일반적인 군사작전은 그럴 수가 없어요. 보통 사망자의 숫자가 부상자의 숫자보다 작은 경우가 많거든요. 이 뜻 자체는 확인해서 사살을 했다, 즉 테러가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희생을 당한 사람들은 대부분 인도인들이고요. 그중에는 해군 장교, 신혼여행을 왔다가 또 테러를 당해서 사망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외국인은 한 명이 있었는데 네팔에서 온 관광객이었습니다. 테러 대상을 어떻게 골랐느냐? 대부분 남성들을 잡은 뒤에 쿠란을 암송해봐라. 그러니까 무슬림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한 거예요. 혹은 이 할례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고서 그 기준으로 비무슬림만 사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간 그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나치에서 유대인인지 그렇죠. 아닌지. 그렇죠. 네. 비슷한 거죠. 그래서 테러가 그날 하루에 발생하고 끝난 게 아니라 이후 이틀 동안 산발적으로 계속 테러가 발생을 했고요. 인도 군경 보안군은 해당 지역의 이 군 병력 그리고 경찰 병력을 급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단선을 설치하고 계속 테러범 색출을 했지만 그렇게 크게 작전이 성공적이진 않았었고요. 당시에 사우디를 방문 중이었던 모디 총리는 이 사건 때문에 귀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인도 사법 당국은 범인은 4명이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2명은 파키스탄령 카슈미르에서 유입된 인원이고 나머지 2명은 인도 카슈미르 출신인데 인도 당국에서 생각하기에는 그 2명의 인도령 카슈미르 현지인들이 길잡이 역할을 했다라고 공격을 거의 주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의 단체가 자신들이 이 테러의 배후에 있다고 자신들이 직접 발표를 했어요. 바로 TRF, 저항전선이라는 카슈미르에서 활동하는 과격 이슬람 무장 세력입니다. 정말 끔찍한 테러였어요. 인도 정부는 당연히 강경 대응을 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강경 대응 때문에 결국은 마찰이 일어나게 된 거죠.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관광지에 대한 직접적인 테러, 이 정도의 규모의 테러는 그동안은
많이 있지 않았다, 거의 네.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카슈미르 지역 경제에서 관광 산업이 차지하는 퍼센트지가 7%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경제적 타격을 입은 거고요. 그리고 인도 정부에서 이 자신들이 이 소행을 했다라고 하는 그들은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테러 세력인데 문제가 뭐냐? 그들을 지원한 게 파키스탄이고 이들이 이 사건을 처음 친 게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그런 비슷한 테러를 자행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단체가 우리가 했다라고 해놓고서는 좀 있다가 또 안 했다라고 하지 않았었어요?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지금 그 내막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 하면 자생 테러일 수도 있고 배후에 중국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배후에 파키스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 인도 정부의 판단은 현재까지 자신들이 조사한 바 그 단체를 여태까지 지원해 준 게 파키스탄 정부였기 때문에 우리는 파키스탄에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인도 정부의 주장입니다. 아직 진실은 그 누구도 모르는 상태고요. 영원히 모를 거야 아마. 그러니까요. 네,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너무 얽히고 설킨 데다가 사실은 테러가 일어난 시점이 미국의 고위 인사가 인도를 방문한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테러를 당한 인도가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그리고 중요도 순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960년 체결된 인더스 고원에서 발언하는 6개의 강 수자원 공유 조약을 정지시켰어요. 즉 수자원을 끊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도 내 파키스탄인들에 대한 퇴출 및 비자를 취소했습니다. 인도가 이런 조치를 취하자 파키스탄은 바로 이어서 그럼 우리도 동등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서로 지금 비슷한 조치를 취한 상태고요. 세 번째는 인도 항공모함 전력을 전진 배치시키고 포병 전력을 전진 배치시켜서 전면전이 가능한 상황을 만들었고요. 파키스탄 군도 이에 대응해서 기갑 전력을 전진 배치시키면서 이 총력전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든 거죠. 근데 본인들이 그 사실 파키스탄이 농업 국가인데 그 인더스 조약을 본인들이 위반하면서 강줄기를 다 막아버리면 파키스탄 국민들은 물 부족으로 농사도 못 짓고 다 굶어 죽으라 뭐 이런 뜻으로 보여지니까 이러면 파키스탄이 당연히 강경 대응하겠지. 그러니까 전면전을 예상해서 항공모함과 기갑부대를 앞에 설치했다. 이게 지금 순서인 거잖아요. 거의 그게 비슷한 시기에 쫙쫙쫙쫙 진행이 됐기 때문에 뭐 이 포석을 노리고 이것을 했다라고 하기보단 파키스탄이 제일 아픈 것부터 실시하겠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치를 인도에서 취하니까 바로 파키스탄에서 어떻게 했느냐. 수자원을 막는 것, 그거 자체가 우리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으니 그렇죠. 강 줄기를 돌리거나 강 상류에 어떤 구조물을 설치하는 그 모든 행위를 전쟁 행위로 간주를 해서 만약에 추가로 구조물을 설치하면 우리가 타격하겠다라고 발표만 한 게 아니라 120km 정도의 사정거리를 가진 지대지 미사일을 발사 실험하는 모습을 바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났느냐? 아니에요. 그리고 5월 7일 인도군이 본격적으로 군사작전을 전개를 하는데 신두르 작전이라는 작전명을 칭하죠. 그런데 그러면 신두르가 뭐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보통 인도 여성분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이마에 빨간색이나 주황색 표식을 하게 돼요. 네. 이게 굉장히 신성한 거고 만약에 결혼 생활이 종료가 됐다, 미망인이 되거나 그러면은 이 표식을 지웁니다. 인도 모디 총리가 사건이 벌어진 현장에 여성이 살해당한 남편을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작전명을 직접 지었다고 합니다. 즉 보복 작전을 이제 실질적으로 개시를 했는데요. 공군 전력, 드론, 미사일 등을 동원해서 인도군 발표로는 파키스탄 판자부 지역 그리고 카슈미르 지역에 9개소를 공격을 해서 타격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도 측 주장으로는 이 9개소는 확실한 정보에 의해서 테러와 관련이 직접적으로 있는 곳이며 이 공격으로 인해서 테러리스트 100여 명을 제거했다고 발표를 해요.
그런데 공격당한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통제하는 영토 5곳에 인도군이 미사일 등을 발사해서 어린아이 1명을 포함해 민간인 3명이 숨지고 14명이 부상을 입었다라는 서로 다른 발표를 하게 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양측이 극적으로 휴전엔 합의는 했어요. 그런데 지난 열흘간 지상전과 공중전이 계속되고 있고요. 지금도 산발적으로 교전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테러가 일어나자마자 인도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이 인도 수자원 공유 조약의 효력을 정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이에 있어서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그건 지금 전쟁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테러 이후에 수자원 봉쇄를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두 나라가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일단은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파키스탄으로 유입되는 인더스강 이 지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네.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체납강하고 젤룬강 지류입니다. 근데 그냥 일견 보면은 이거 뭐 수자원 정도지라고 생각할 수 네. 있는데 문제는 파키스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농업 국가고, 그러니까 농업 용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농업 용수로만 쓰이냐? 그게 아니에요. 이게 식수로도 쓰여요. 그렇기 때문에 물길을 막는다는 것은 식량하고 물을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사실상 이번 테러가 처음이 아니잖아요. 카슈미르 지역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테러도 숱하게 일어나고, 그래서 지금 안정적인 경제 활동조차 멈춰진 지 오래됐다, 이런 이야기도 전에 들으셨을 텐데요. 그러려면 이 인도와 파키스탄의 역사적 배경부터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인도 내에서도 지금도 정치 중심지는 북인도예요. 그러니까 인도란 나라가 엄청 큰데 어떤 제국을 만든다거나 국가적인 전쟁이라는 건 다 파키스탄 쪽하고 북인도 사이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이슬람아바드하고 뉴델리하고 거리가 한 400km, 600km밖에 안 돼. 그러니 인도 정부 쪽에서는 과거에 아무리 오래전의 일이라고 그래도 이슬람교와 파키스탄의 압력이라는 게 불안할 수밖에 없죠. 파키스탄 입장에서 보면 저 카시미르 지역이 왜 중요하냐면 티베트권이 이렇게 땅이 밀려 올라가서 히말라야 산맥이 생기고 티베트권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물도 내려오는데 물만 내려오나 땅이 가다가 완전히 히말라야가 불쑥 솟아요. 근데 인도 국경은 여기 있는데 카시미르가 쭉 타고 올라와가지고 파키스탄 머리 위에 있어요. 옛날에 아무리 말 타고 싸울 때도 내가 평야에 있는데 여기 수천 메타 고원지대가 있는데 저기를 적이 장악하고 있어. 이거는 유사시에 그냥 내려오면 끝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슬람아바드가 원래는 수도도 카라치로 했다가 이랬다가 완전히 북부를 뺏길 것 같다 더 68년도인가 7년도에 이슬람아바드로 올렸는데 캐시미르에서 이슬람아까지 100km 정도가 안 돼요. 근데 지금도요 인도군이 가기 힘들어서 그렇지 캐시미르 쪽에다가 군사기지 만들고 만약 군사기지화하면 그냥 위에서 파키스탄을 내려다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군사기지도 엄청 많을 것 같은데 뭐 미사일도 한다, 수자원, 수공도 한다. 이렇게 되니까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자기 머리 위에 지붕에 적을 놓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인도의 유명한 전투민족은 다 이쪽에 있어. 지금도 대영 제국이 최고의 군인 자원이라고 건진 게 두 민족이 있어요. 하나가 구르크하고 하나가 시크교도예요. 근데 사실은 시크교도가 훨씬 숫자도 많고요. 시크교는 지금 전 유럽의 대연 영연방에 다 있어요. 근데 시크교가 hunyak 지방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인도교고 파키스탄과 사이는 안 좋은데 원래 그 파키스탄 쪽에 있는 북인도 위쪽 사람들이 다 체격이 좋고 특히 시크는 육식을 막 하기 때문에 그리고 골격이 되게 좋아. 정말 좋잖아, 걔들. 그죠. 보면 다 어깨 딱 부러지고 딱 전 세계에서 군인으로 1등 자원이에요. 근데 굉장히 물불 안 가리는 극단적인 맞아요. 종교잖아요. 근데 지금 시크는 인도 편이에요. 파키스탄은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북인도적 인종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계속해서 그 위쪽 지역에서 파키스탄 지역과 그 북부 지역에서 힘 있는 제국들이 계속 인도를 밀고 내려오고 점령하고 했기 때문에 인도는 안 그래도 피해의식이 있는데 가뜩이나 군사적 콤플렉스가 있어요. 또. 그리고도 인종과 종교와 정말 많은 것들이 갈등의 요소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인도는
이것들 하고서는 좀 이를 갈고 있었는데 그들이 파키스탄 머리 위에 있으니 굉장히 신경 쓰이는 상황. 근데 사실 이 상황이 발생한 건 영국 때문 아닙니까? 근데 솔직히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국이 그 이슬람과 힌두교의 갈등을 이용해서 통치했다는 부분 자체는 영국이 잘못한 게 있는데 그 전부터 갈등이 워낙 심했고 나라는 쪼개져 있었고 인도가 이제 독립하려고 할 때 인도를 묶을 수 있는 건 종교밖에 없어요. 힌두교 쪽에서 만들었던 인도 국민회의라는 게 있었어요. 네루나 이런 쪽이 다 그쪽이에요. 그쪽이 인도적을 잡아 있고 파키스탄 쪽에서는 시크교가 나오고 하면서 인도하고 이제 분리 독립이 돼서 그쪽엔 이슬람 세력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대영 제국은 영국은 오히려 두 개를 합쳐놓으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영국이 인도를 독립시킨다, 식민지를 독립시킨다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생각하던 것처럼 영국이나 프랑스가 식민지를 해방시킬 때는 이제 우리 끝났다, 니네 행복하게 잘 살, 이게 아니고 관계 바꾸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옆집이었는데 오늘부터는 뭐 사돈 맺자, 관계 개선, 처우 개선이 아니라 관계 재설정. 직영점을 하다가 프랜차이즈로 나가는 그런 그런 거예요. 우리 무슨 식민지의 잔재 이게 아니고 네. 관계를 바꾼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남이가야. 근데 물론 그 과정에서 뭐 엄청난 전쟁도 학살도 하고 그랬지. 그러니까 다시 얼굴 보자가 아니라 이게 관계 설정이 잘못돼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거야. 이제부터 관계 설정 새로 하고 우리 좋게 지내자. 근데 그렇게 하면 좋게 지내지나요? 다 그렇진 않은데 좋게 지내는 데도 많죠. 지금 프랑스 축구 국가대표 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중세 때 프랑스인이 어디 있어? 다 유색인종이지. 맞아요. 그 사람 다 이중 국적자예요. 왜냐하면 이게 다 이렇게 돼서 관계 개선이에요. 그래서 영국이 인도를 독립시킬 때 저거를 쪼개서 우리가 앞으로 편히 살아야지 이렇게 했겠어? 아니면 합쳐놔야 더 좋겠어요? 합치는 게 관계할 때는 좋죠. 더 좋죠. 왜냐하면 어차피 거래처인데 앞으로. 그래서 영국은 인도를 분리 안 시키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미 그 안에서 엄청난 갈등이 생긴 거야. 다음 이야기. 분쟁의 땅 카슈미르를 두고 벌어진 1차 인도 파키스탄 전쟁은 국제사회가 개입하면서 휴전 상태로 접어든다. 이후 1954년 파키스탄은 미국과 방위 협정을 체결하며 군편대화를 진행한다. 특히 중인 전쟁에서 인도군이 졸전을 보이자 1965년 파키스탄은 전면전을 통해 카슈미르를 차지하려 한다. 2차 대전 이후 최대 전차전 필로라 전투에서 양측은 서방의 전차를 대량으로 동원하여 맞붙게 되고 인도군은 파키스탄을 제압하지만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전황은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제국의 씨앗 희연한 전쟁 카슈미르 분쟁 2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